네, 그 내용을 먼저 볼까요? 오늘 워드프레스 자동 발행인데, 그 내용을 먼저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 결과물을 먼저 볼게요. 저는 워드프레스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워드프레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워드프레스의 일반 그냥 설정은 일반적으로 해놓고 제가 직접적으로 다루는 건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에서 글을 많이 쓰고 있고 워드프레스는 저도 적응을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기본 설정들만 갖춰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 배울 게 이거예요. 지금 오늘 배운다기 하기보다 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즉 이렇게 해서 제목하고 뭐 이렇게 구성해서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하는 건데, 쿠팡 파트너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 우리가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될까요? 지금. 구글이 조금 그 쿠팡 파트너스를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샘플을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를 더 씌워서, 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확장을 하면 되는 거고 제가 확장된 거는까지는 뭐 나눠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이거예요. 사실 이것도 유입이 되긴 하거든요. 사실 저는 워드프레스 말고도 쿠팡파트너 쓰는 워드프레스가 카카오뷰나 여러 가지 플랫폼에다가 발행을 하고 있어요. 플랫폼 발행하는 곳이 많아질수록 유입수가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행하고 있는데 오늘 주요 내용은 워드프레스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자동 발행을 시킬 건가. 근데 워드프레스의 자동 발행을 찾아보면 그 REST API를 사용한다던가, 그러니까 REST API라고 하는 거는 API라고 하는 거는 어, 해당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즉 내가 만약에 날씨 정보를 제공해. 그러면은 이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기상청에서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API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해서 여러 개발자들이 그 API를 사용을 해서 뭐 버스 정류장에 날씨 정보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받아가게끔 플랫폼 내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 뭐 카카오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API를 제공을 통해서 워드프레스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패키지 직접 까봐서 그냥 뭐 파이썬에서 말하는 리퀘스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근데 검색어를 어떻게 치시냐면 워드프레스 보면 자동 글쓰기에서 XML RPC라는 게 있거든요. XML RPC. 즉 파이썬의 모듈로 따지면 파이썬 워드프레스 XML RPC라는 걸 임포트 시켜서 글을 쓰면 돼요. 물론 다른 버전의 것들도 API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참조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처음 접한 게 이거였고 사용하기가 꽤 편했어요. 편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일단 파이썬의 워드프레스 XML RPC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이거든요. 통신 규약,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죠. 내가 A라고 대답했을 때 B라는 에크가 와서 왔다 갔다 해서 글을 쓴다는 건데 거기에 일종의 프로토콜인데 이게 한동안 워드프레스에서 약간 보안상의 이유로 XML RPC를 갖다가 이제 꺼둬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할 따름이고요. 보안상의 문제가 되면 이 XML RPC라는 글 쓰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어차피 오픈돼 있고 뭐 해킹 되면은 뭐 저 한 달에 500원 내나요? 워드프레스에 대한 지금 투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 API나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거 방법은 XML RPC하고 셀레니움 방법 사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하고 있긴 해요. 갖고 있긴 해요. 근데 XML RPC를 나눠 드릴 거고요. 수업 끝나는데 그리고 XML RPC를 사용을 해서 워드프레스의 자동 글쓰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쿠팡 파트너스고
쿠팡 파트너스를 잠깐 가볼게요. 쿠팡 파트너스. 제가 다른 화면에다가 잠깐 띄우고, 띄워놓고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거는 제 그냥 서브 계정이고요. 쿠팡 파트너스 보면 추가 기능에 파트너스 API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쿠팡 파트너스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에서 API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통해서 쿠팡 파트너스에서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나 정보들을 너희가 가져다 써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파트너스에서 서치하는 API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실제로 제가 사용한 거는 쿠팡 파트너스의 링크 따는 API를 사용했었습니다. 링크 따는 API를. 파트너스 API를 들어가 보면 다음같이 액세스 키가 있어요. 이 키가 있어야지 이 키를 사용을 해서 쿠팡 파트너스에서 얘기하는 API 인터페이스 사용해서 쿠팡 파트너스의 정보를 받아온다든지 링크를 생성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에 일단 링크를 따와야 되기 때문에 쿠팡 파트너스의 API를 사용을 하면 되죠. 사용을 합니다. 사용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은 뭘로 채워질 거냐가 문제죠. 또 이 내용은 뭘로 채워질 거냐. 그 다음에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이런 물건을 선택을 할 거냐가 문제예요. 문제인데 네이버에 네이버 데이터 랩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아이고 이거 아니네. 네, 네이버의 데이터 랩스거든요. 랩스가 아니라 랩이었군요. 네. 네이버 데이터 랩에 가보면은 쇼핑 인사이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연령대나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뭐 그 월이라든가 일주일이라든가 뭐 그건 선택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이대 뭐 이런 거 선택을 해가지고서 탑 500을 찍어줍니다. 자, 이 탑 500을 찍어진 상품을 가지고 들고 올 거예요. 이 들고 오는 방법은 그냥 어떤 API나 이런 거가 제공이 되긴 하는데 그것까지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굳이 쓸 필요는 없고 리퀘스트를 씁니다. 즉 그 파이썬에서 얘기하는 리퀘스트 모듈을 사용을 했습니다. 리퀘스트를 사용했어요. 잠깐만 리퀘스트를 볼까요? 리퀘스트?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드린 다음에 뭐 보든지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방법을 사용해서 갖고 왔어요. 물론 셀레니움이나 뭐 뷰티풀숲이나 이런 것들 해서 페이지를 긁고 올 수도 있는데 리퀘스트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자 모드 F12번 누르시면 리퀘스트는 네트워크가 있죠. 네트워크. 요거 네트워크. 요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랩스 부분에 치게 되면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전체 화면 보기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사진기 옆에 네모 박스 모양이 있어요. 그 박스 모양을 누르면 전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직 핸드폰으로밖에 지원이 안 되고요. PC에서 이프렌드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프렌드에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프렌드 인플루언서라서 여기서 강의를 하게끔 돼 있어서 여기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개발자 도구, 크롬의 개발자 도구를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테고,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의 패킷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하나씩 까보면 돼요. 그죠? 이런 걸 하나씩 보면 여기 뭐 페이로드인가 페이로드 뭐 이런 거 내용을 잘 모르겠죠. 처음 보신 분들은 헤드라든가 페이로드, 리스폰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여기서 갖고 오는 데이터들의 내용을 까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을 프로그래밍화 할 때 쓰이는 게 리퀘스트입니다. 리퀘스트. 파이썬에서 리퀘스트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워드프레스는 XML RPC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글을 쓸 거다. 글의 내용은 쿠팡 파트너스의 상품 링크를 따와서 채워줄 건데 그 상품에 대한 선택은 네이버의 데이터 랩스에 있는 이 탑 500의 정보를 가지고서 인기 있는 인기 검색어를 대상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뭐 여기서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혼재가 돼 있죠. 데이터 랩스는 리퀘스트, 워드프레스는 또 XML RPC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하고 쿠팡 파트너스는 일반적으로 API가 제공되기 때문에 API를 쓰고 코드를 잠깐 볼게요. 잠깐만요. 코드 좀 바꾸겠습니다. 코드 좀 바꿀게요. 잠깐만요. 코드를 바꾼다는 게 이게 제가 매번 제 정보들이 막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안 보이는 쪽에서 작업을 하고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면 그걸 또 영상에서 다시 지워주고 막 이런 작업이 필요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일단 워드프레스의 워드프레스는 이 셀레니움 방법하고 그냥 일반적인 API를 사용한 방법 두 가지를 버전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나눠드릴 거고 혹시라도 셀레니움 방식의 글쓰기를 원하시면 이거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크롤링을 할 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 세 가지. 그냥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 어떤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셀레늄이라는 액션들, 여러 가지 클릭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여기 데이터 랩스 가서도 내가 여성하고 전체 또는 10대 뭐 이런 것들 선택을 다 한 다음에 클릭해서 그 나오는 페이지를 갖다가 분석해서 파싱해서 얻는 방법이 이 일련의 과정들이 셀레니움을 패키지를 사용하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걸 다 선택해서 조회하기를 딱 조회하기 눌렀을 때, 날아가는 패킷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네트워크 탭에서 이거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거 갖다가 이 패킷들을 분석하는 방법. 이게 이제 리퀘스트 방법입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냥 쿠팡 파트너스에 제공하는 API를 쓰든지, 셀레니움 방법에 쓰든지. 여기서 API하고 셀레니움은 워드프레스의 API 방법이 아니라 이 쿠팡 파트너스 그러니까 워드프레스의 글을 쓰는데 워드프레스는 XML RPC 방법을 사용하고 예전에 제가 이 리퀘스트나 이런 걸 잘 못 썼을 때 쿠팡 파트너스에서 링크를 따올 때 셀레니움 방법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럴 때 쿠팡 파트너스의 셀레니움 방법입니다. 이건 거의 필요 없으실 거예요. 어쨌든 간 나눠드릴 거는 이 쿠팡 파트너스의 API를 사용한 방법을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배포를 해드릴 거고요. 배포용을 작업볼게요. 배포용을 통해서 한번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의 구성을 보려면
좀 다 줄여놔야겠죠. 일단 한번 다 줄여볼게요. 함수 단위로 좀 줄여볼게요. 이런 일시키는 놈들을 우리가 함수 단위라고 하죠. 총, 1000라인이 넘어가는데, 900라인이 되는데,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메인이 있고요, 메인. 메인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보시면 되고, 그 메인문 들어가자마자 while문, 즉 반복문이 돌아요. 어느 조건에 만족할 때까지 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프로그램 돌자마자 이런 것들이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너는 프로그램 돌릴 때 검색어 기반으로 검색을 해서 쿠팡 파트너스에서 검색된 결과를 받을래? 아니면 데이터 랩,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있는 추천되는 상품에 대한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쿠팡 파트너스의 URL들을 받아올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검색에 의한 방법하고 데이터 랩스에서 그 인기 있는 상품들에 대한 것을 할 때 해서 가져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위해서 while문을 while문을 돌려가지고서 그걸 선택하고 이 Q라는 입력값이 받아질 때까지 계속 이걸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함수들이 여기 있는데 함수들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 함수는 필요가 없고요. 일단 설명드릴 필요 없고 네이버의 데이터 랩스의 쇼핑 인사이트, 그러니까 네이버 데이터 랩스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이 리퀘스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리퀘스트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패킷을 분석해 본 다음에 까보는 거죠. 포스트로. HTML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구조에서는 get 방식이나 포스트 방식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해서 헤더 값에 글을 갖다 써줘야지 되고요. 잠깐만요. 제가 데이터 랩스에서는 그래서 리퀘스트 방법을 해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소부마님, 예, 감사합니다. 네. 좀 당황했어요. 아들이 괴롭히고 딸이 괴롭혀서. 네. 어쨌든 간, 볼게요, 계속.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함수가 있는데, 그 shorten URL, 그러니까 URL, 보통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쿠팡 파트너스에서 받아오면 그 링크를 그대로 쓰면은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엔 뭐 네이버 QR이나 이런 걸 쓰는데, shorten URL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shorten URL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받아와요. 첫 번째 거에서 시도해서 실패하고 두 번째 거에서 시도해서 성공하고 두 번째 거로 선택되는 이런 구조로 해서 다음으로 해서 그 쿠팡 파트너스의 링크를 갖다가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따오는 부분이에요. 링크를 따오는 부분. 쿠팡 파트너스에서 검색을 하는 부분은 리퀘스트로 돼 있어요. 리퀘스트 돼 있고, 그리고 링크를 따는 부분은 쿠팡 파트너스의 API를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쿠팡 파트너스에서도 제가 어떤 그 상품에 대한 리스트, 상품에 대한 검색 키워드를 가지고서 검색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 검색을 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리퀘스트 방법을 썼어요. 헤더의 값들 채우고 리퀘스트 get해서 get 방식으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리퀘스트 아까는 포스트 방식이었죠. 근데 리퀘스트의 get 방식으로 데이터 정보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받아온 정보를 사용을 해서 링크들을 생성하는데 그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제공하는 API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검색하는 것까지 사용을 하고 링크마다 링크 따오는 것까지 사용을 하면 쿠팡 파트너스에서 당연히 싫어하겠죠. 서버 부하를 주기 때문에 쿠팡 파트너스에서 나온 글을 보면 보통 API를 사용하는 거는 여기 있네요. 제가 써놨네요. 검색 API는 1시간당 10회, 리포트 API는 1시간당 50회,
모든 API는 1분당 100회, 파트너스 웹링크 생성은 1분당 50회입니다. 50회. 이게 쿠팡 제약 때문에 검색하는 것까지 사용을 일부러 안 했고요. 링크 따는 부분만 사용했습니다. 물론 링크 따는 부분도 리퀘스트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경험상 사용해 본 거니까. 그 다음에 링크를 딸 때는 그 중간중간에 타임을 줬어요. 그래서 10초에 한 번씩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딸 때요. 검색 말고요. 네. 그래서 10초마다 리퀘스트를 날리게끔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함수는 실제 워드프레스에다가 이제 라이트 하는 기능이에요. 워드프레스에서 라이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보들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너의 워드프레스 주소는 뭔데, 워드프레스의 아이디,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의 비밀번호 세 가지만 있으면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워드프레스에 XML RPC라는 것이 enabled 돼 있어야 돼요. XML RPC 플러그인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구글링 하시거나 하시면 나와요. 제가 따로 정리는 하고 있으니까 그 정리된 거는 오픈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수업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오픈 톡방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오픈 톡방은 끝날 때쯤은 다시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이제 제목부터 글의 제목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돼 있었죠? 글의 제목이 너 몇십 대, 그러니까 나이대가 어떻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거에 따라서 40대 남성이 좋아하는 리스트, 쿠팡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쿠팡 상품에 대한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 글의 제목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HTML 문서입니다. HTML 여러분들이 다 사용을 해보셨고, 물론 CSS나 이런 것들이 능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HTML은 HTML 생성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HTML 만들 수 있으면 만드셔서 넣으시면 돼요.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뭐를 심어줘야 되냐면 정보를 심어줘야 되잖아요. 이 정보 중, 그냥 여기 보면 다 HTML이거든요. 쭉 보면 HTML인데 중간에 내용을 보다 보면 여기에 퍼센트 S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퍼센트 S. 이 퍼센트 S에다가 다 정보가 꽂히는 거예요. 정보가. 지금 여기 1번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1번이면 쇼핑하우스 여기 보면은 1번. 자, 1번에 여기에 글이 들어갈 텐데, 이 링크에 대한 글이 들어갈 거예요. 쿠팡 파트너에서 가져온 그 상품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가격 정보, 그 다음에 쿠팡 파트너스 링킹 정보, 이 전체가 다 클릭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심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게 퍼센트 뒤로 해서 맨 뒤로 가보면, 이렇게 이 정보들을 갖다가 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박아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HTML 작성하고 작성을 기본적으로 HTML 여러분들 바꾸고 싶다면요. HTML 수정한 다음에 정보들만 다시 꽂아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꽂아주면 됩니다. 이 정보들은 다 여기서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클라이언트 콜 하면 이게 지금 그 XML RPC에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XML RPC의 기본 형태 글 쓰는 방법들, 워드프레스에 글 쓰는 방법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구글링하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라이트 부분에는 XML하고 글의 제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을 해서 HTML 왁구, 즉 글이 어떻게 써질 거를 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데이터 랩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랩스나 쿠팡 파트너스 링크 따오는 부분, 링크 따와서 쇼턴 URL로 만드는 부분, 실제적으로 워드프레스 라이트 하는 부분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작을 한번 시켜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보면은
네. 지금 F5 눌러서 보면은 10월 23일, 23일 10대 여성입니다. 10대 여성. 10대 여성에 대한 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이거 말고 새로운 글을 한번 써볼게요. 잠깐만요. 어디 갔지?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 정보가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제이슨이나 뭐 이런 걸로 바꿔서 숨길 수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안 그랬는지, 뭐 하여튼간. 네. 하나만 더 하나만 잠깐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프로그램 받으시면 처음에 하셔야 될 거는 프로그램 맨 위 상단에 제가 항상 프로그램 나눠드릴 때 사용자 입력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건 채워주시 말고요. 나중에 이거는 어떤 데 용도로 쓰이는지 볼 수가 설명드릴 거고요. 사용자 입력 정보에 쿠팡 파트너스 API 사용하려면 액세스 키가 필요하죠. 그 액세스 키 2개 넣어주는 거고요. 워드프레스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드프레스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워드프레스의 실제 주소. 뒤에 이제 XML, RPC라고 PHP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사용자 입력 정보만 적어주시고 프로그램 수행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파이참에서 수행이 되고, 파이참에 이런 필요한 패키지들만 임포트 시켜주시면 됩니다. PIP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디가 있나요? 항상 찾기가 힘들어. 자, 이제 이걸 돌리게 되면, 이 로고들을 한번 보면, 이게 돌리게 되면, 검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해서 이거 프로그램을 수행할래? 아니면, 너 데이터 랩에서 추천하는 상품으로 알아서 검색에 대해서 할래? 이거는 랜덤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 내부적으로는 랜덤으로 뭐 나이라든가 젠더라든가 뭐 스타트 데이부터 엔드 데이까지를 결정을 랜덤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좀 확장성이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랜덤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번호 해서 2번을 눌러 주시게 되면 그 데이터 랩에서 알아서 나이와 이런 것들이 선택되었고 리스트로 날라옵니다. 리스트 날라오는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라왔죠. 대상은 10대였고, 그죠? 여성이고, 해서 가까우니까, 향수, 목걸이, 이게 아마 5천, 이게 5만 일인가요? 하여튼, 이게 아마 면세점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랩스에서도 면세점이냐, 뭐냐, 이렇게 또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가져온 게 이런 리스트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가져온 걸 사용을 해가지고서 쿠팡 파트너스에서 검색을 통해서 쿠팡 파트너스 들고 있는 상품으로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대체해줄 때 필요한 정보는 제목이 있어야 되고요. 제목, 즉 상품에 대한 제목, 그 다음에 원가가 있어야 되고, 왜냐면은 이게 다 HTML의 대체 문구로 대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 쿠팡에서 나오는 URL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제목하고 원가밖에 안 필요해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서브로 가져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쿠팡 파트리스의 오리지널 링크를 단축 링크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쿠팡 파트너스 API 제한 때문에 5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10초 간격으로 요청합니다. 여기서 10개인가요? 하여튼간, 링크들을 따와서, 이 10번의 리퀘스트를 통해서 쿠팡 파트너스의 링크들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이 쿠팡 파트너스 링크들은 이제 여느 플랫폼에서는 다 싫어하니까
이 쇼터 링크들로 바꿔줍니다. 다시. 그 링크들과 제목들과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이 뭐 블라블라 써 있는데 이걸 디코딩 하면 아마 글들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완료가 돼요. 한번 되나 볼까요? 예. 처음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너 뭐 어떻게 검색을 통해서 할래? 데이터 랩스 통해서 할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번을 눌러서 저는 데이터 랩스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원하는 대로. 2번 눌러볼게요. 2번 눌러서 누르면 입력하신 키는 2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랩스에서 정보를 알아서 생성, 그 다음에 쿠팡 파트너스에서 그 상품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10초 간격으로 계속 이제 쿠팡 파트너스 API를 사용해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들을 따와요. 이 링크들 줄이면 뭐 빨리 끝나긴 하겠지만, 뭐 제재가 온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플랫폼마다 다 정해진 시간이 좋아한다? 예, 허용된 리밋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키셔서 크롤링을 하시면 됩니다. 10초 간격이고, 이번에는 가방이나 뭐 이런 거였나 보네요. 지금 이게 여기 CID라고 해서 데이터 랩스에서 상품의 분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랜덤으로 지금 분류가 선택이 된 거예요. 시작은 22년 12월 28일부터 1월 26일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나이대는 60대가 선택이 됐네요. 랜덤으로.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들리시면 뭐 이렇게 박수나 하트나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하도 그냥 떠들기만 하냐고 누가 들어오셨는지 네. 근솔실님, 매콤한 포도님, 코리니코드님, 요가파이어님, 고니아님, 낭만고양이님, 씩씩한 뒤가 잘려 보여요, 지금 저. 씩씩한 댕댕이님, 예쁜 꿈님, 블루그레이님, 원하는 대로 피시님. 예. 잘 들어오셨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여러분들 있어 보시고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설명할게요. 그렇게 선택이 돼서 이제 아마 링크들이 다 따졌겠죠. 10개의 링크들이 따졌네요. 10개의 링크들이 10초마다 리퀘스트를 날려서 어디에 API, 쿠팡 파트너스 API를 사용해서 10초마다 해서 링크들이 따졌고, 따진 링크를 쇼터 링크로 바꾼 다음에 이제 이런 하나의 함수들 다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 하실 때 그냥 함수 펑션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 쿠팡 파트너스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쿠팡 파트너스의 T스토리 뭐 T스토리에 만약에 단축 링크가 필요하다 그럼 T스토리에다 단축 링크 붙이고 이게 함수가 그런 역할을 하죠. 그걸 더 확장한 게 이제 뭐 클래스 단위라든가 재사용성 뭐 이런 그런 것들 뭐 하여튼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이 써졌어요. 글이 실제로 써졌는지 한번 볼까요? 예. 루이비통 그러네요. 이거는 제목은 뭐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되는데 저는 그 검색의 리스트의 첫 번째 제목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 제목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제목이 사실은 그 검색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알고리즘,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이거의 내용을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바꾸시면. 이렇게 해서 그림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거는 제 거 블로그에다가 올려놓고 아마 링크를 따오는 걸 텐데, 예, 이거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지우시고 여러분들 그냥 하나, div를 하나 이렇게 해서 박으셔도 되고, 이건 제가 몰랐네요. 이거. 그러네요. 제게 막히네. 네. 네, 그렇고요. 그렇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워드프레스 질문부터 네, 질문 받을까요? 질문 있으시면 네, 있나요?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저 마이크가 켜져 있는 분이 없나? 네, 네. 그 계속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 계속 들어오셨는데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오셨는데 플랫폼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일확천금을 누리고 막 그렇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플랫폼부터 이런 자동화를 시켜놓고 하나의 글이나 하나의 이런 포스팅 거리를 가지고서 전체 플랫폼에 뿌리려고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파이썬 말고 다른 언어로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뭐 노드 JS 사용해서 서버 따에서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PHP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호불호예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그 어떤 자동화 옵션까지 생각을 하셔서 서버 따에서 작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바로도 작성이 가능하고요. 뭐 어떤 언어는 상관이 없습니다. 파이썬 예, 언어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쿠팡판서스 API가 달라지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자동화 프로그램 돌리려면 워드프레스 템플릿이 별도로 있나요? 없어요.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XML RPC만 이네이블 시켜주시면 돼요. 네.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공부를 말씀하는 거죠? 아, 파이썬이나 이런 공부? 공부는 제가 있는 오픈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코드를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그램이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한지 오래됐지만 어, 한 프로그래머로 활동한 반 정도는 프로그램이 너무 싫었습니다. 음. 그게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런 것도 크롤링이나 이런 그 플랫폼들 활용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블루 그레이 님도 크롤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관심이 있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정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익히는 속도나 이런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프로그램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관심도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크롤링과 이거 올리는 법 같은 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고요? 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일일이 그니까 외국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개발을 하진 않았을 테고요. 하는 방법들은 이제, 외국 사이트나 이런 데서 구글링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 크롤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한 2년 전쯤에, 셀레니움부터 시작해서, 어, 셀레니움이 이제 재밌으니까, 이제 클릭도 되고, 막, 화면이 막 축축축 바뀌고, 막, 스크롤링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 크롤링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셀레니움부터 차근히 파서 보시면 되고요. 언어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일반 분들이 하시려면 파이썬이 편하다고들 합니다. 그런 것들로 셀레니움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 셀레니움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셀레니움을 시작하게 되면, 개발자 도구부터 이제 익히셔야 될 건데, 개발자 도구에서 이 엘리멘트들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HTML에 대한 태그나 이런 속성들, 성격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순차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 해당 크롤링하고자 하는 페이지들을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어, 기본적으로, 크롤링이라는 거는 이 해당 웹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전체 다 긁어와요. 긁고 온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 파싱을 해야 되는데
그 파싱을 하려면은 해당 엘리멘트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의 접근을 각각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접근하는 방법이 ID든지 클래스든지 엑스패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셀레니움으로 이제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이 네트워크에 왔다 갔다 하는 헤더 값들이나 이런 페이로드 이런 값들을 분석하실 수가 있는 게 다음 과정이에요.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포스트나 겟 방식으로 정보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순서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API 사용 방법에서 그런 걸 파싱하는 방법, XML이나 JSON 파일로 파싱하는 방법,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일단 오픈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죠. 유가파이어님, 데이터 랩에서 순위 가져와서 가져온 코드를, 가져온 키워드를 쿠팡에서 검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 입맛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여러분들이 뭐 나는 12 이하로 갖고 오시고 싶은데 그러면은 약간의 변경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위의 순서대로 이제 가져와서 쿠팡을 제가 안 해봐서 그런데요. 쿠팡 내 링크는 키워드 검색 후 쿠팡을 보고 볼까요? 쿠팡을 보면 되죠. 네. 키워드 검색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만약에 이제 데이터 랩에서 가방이라는 게 이제 10대 인기 키워드래요. 그러면 이제 가방이 나오잖아요. 그럼 가방에 나오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까지만 들고 와요. 10개까지만 이제 뭘 들고 오냐면 이름들, 제목들 갖고 오고 요 가격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잠깐만요. 쿠팡 내 링크 키워드 검색 후 최저 가격을 가져오는 10개, 10개. 이게 검색순이죠, 검색순. 검색순 10개. 10개. 오케이. 10개 가져와서 그 가져올 때는 리퀘스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리퀘스트 방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쿠팡 파트너스 API에서 제공하는 거 있는 건 많다. 하지만 난 적게 쓸래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링크 따오는 부분만 쿠팡 파트너스 API를 사용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리퀘스트, 그러니까 패킷 분석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링크 다 따고, 그럼 내가 원하는 정보들 다 얻었네? 오케이. 이제 글 쓰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음. 영어파이어님 뭐 잘하시니까요. 블루그레이님 같이 공부하시는 거는 어떨까요? 네. 네. 블루그레이님 방에 오시면 방을 일단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이렇게 주 금요일마다 현재 플랫폼들을 여러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제가 만든 것을 소개를 해드리고 간단한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코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강의하는 목적은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어, 관심이 있으면서 관심이 없어도 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잡을 뛰고 뭐 엔잡을 뛰면서 프로그램 하시면 더 좋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프로그램에 관심이 생기시면 프로그램을 공부하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우리 으쌰으쌰 하자라는 취지이니까 뭐 제가 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다들이죠, 거의 다들이죠. 자, 저희 메인방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자, 여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메인방이고요. 여기 들어오실 때 코드가 있습니다. 0, 1, 2, 3입니다. 코드가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들어오셔서 같이 프로그램 공부하실 분들, 그 다음에 질문사항 있는 분들, 사실 이게 메인방은 디지털 관련된 노마드 방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쿠팡 파트너스 얘기도 하고, 뉴스핑 얘기도 하고, 돈 버는 얘기, 쇼핑으로 돈 버시는 분들, 뭐 AI로 돈 버시는 분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잡다한 분들이 다 계시고, 능력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돈 버는 것과,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돼 있죠. 반짝이는 조약 돌림, 나이스데이, 소유비마님, 소유비마님, 예. 실수태그님, 원하는 대로 피시님, 예, 오케이요. 자, 아, 여기에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고요. 뭐 다 들어와 계신 분일 거예요, 아마. 혹시 그 블루그레이님이 제 메인방에 들어와 있나요? 지금 오신 분인가? 네. 같이 파이프라인 만들고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코드를 나눠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역시 그 크롤링 관련해서 기초적인 거를 15분에서 20분 동안 하기로 했는데, 오늘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리퀘스트나 어떤 이런 것들, 파이썬 기본 문법도 해야 되고요. 할 게 너무 많네요. 파이썬 기본 문법, 크롤링의 베이직한 기법. 사실 저도 모르니까, 기본 기초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같이 알아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오늘 못 가졌네요. 오늘 코드는 말이 좀 많죠. 코드는 다른 오픈방에서 나눠드릴게요. 잠깐만요. 아까 좀 전에 드린 거는 저희 메인방이고, 코드를 나눈다거나 뭐 이런 방이 따로 있죠. 자, 여기 방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지금 코드 드릴게요. 이 방으로 들어오시면 코드 드리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네,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중단하겠습니다. 이 해당 녹화된 녹화본은, 유튜브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편집이 없기 때문에, 어,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녹화는 중단하겠습니다. 자, 워프방에 들어오셔서 코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